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핵심은 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잘린다. 물론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내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더 큰 사고가 나서 내 팔이 잘렸다. 정말 이거는 큰 문제지만 내 팔이 잘린 거예요. 반대로 내 머리가 잘리면 그냥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손톱, 내 팔, 내 다리지만 나의 나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냥 그게 난 거예요. 뇌가 있어야지 나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은 뭐 너무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나라는 것이 존재를 할까요? 돌? 없는 것 같잖아요. 살짝. 휴대폰?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과학에서 우린 증명은 없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돌한테 너 자아 있니? 뭐 대답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단 물질적인 것들은 아마 자아가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분명히 생명체죠.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 나무는 아마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뇌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합니다. 물론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 나무는 나의 뭐 감정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지만 정석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주도 살짝 아닌 것 같고요. 동물은 자아가 있을까요? 이제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동물은 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걸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지난 강의에서. 그리고 행동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 또는 자아가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상대방의 자아를 볼 수는 없습니다. 뇌과학이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뇌는 들여다보고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자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뇌를 아무리 뜯어봤자 그림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스파이크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나를 분명히 느끼죠. 아주 강력하게. 단 상대방의 자아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아라는 것은 인간들끼리도 우리는 서로가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안 믿어줬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15세기, 16세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를 정복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 갔었던 뭐 군인들이 편지를 본토에 써서 본 거 보면 거기는 뭐 잉카나 마야들 보면은 때리면 울고 칼로 찌르면 피도 나고 소리를 지르지만 영혼은 없는 것 같다. 기계들 같다.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19세기에 그 미국 남부에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그 농장 주인들도 흑인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비명은 그냥 동물적인 반사적인 비명이지 우리 백인들 같이 흑인은 아픔을 못 느낀다. 결론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어차피 서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 믿어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의 자아를 그럼 언제 느끼고 언제 느끼지 못할까라고 실험을 해보면 아주 재밌게도 나하고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상대방이 자아가 있을 거라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수많은 인종차별주의의 시작점이겠죠.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말을 하면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이 비슷하게 느끼겠구나.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A그룹, B그룹 사람들한테 축구 경기를 보게 한 거예요. 축구 경기에 뭐 파란 팀, 빨간 팀이 있다고 칩시다. 축구 경기를 막 하고 중간에 선수가 한 명 다쳐요. 뭐 파란 팀 한 명, 빨간 팀 막 아파가지고 대굴대굴 굴고 그래요. 자, 그냥 처음에 보게 합시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지금 저 사람이 얼마만큼 아플까요? 하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0에서 10, 한 5 정도로 한다고 칩시다. 끝났어요. 비슷한 실험을 이제 다른 그룹을 데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축구 게임을 보게 한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당신은 빨간 팀입니다. 당신은 파란 팀입니다. 빨갛고 파란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사자팀, 호랑이팀, 그냥 우리가 하는 것 같이. 그리고 똑같은 경기를 보고 똑같이 또 선수들이 다쳐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플지를 해보라고 했더니
재밌게도 빨간 팀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빨간 팀 선수의 통증이 다른 선수보다 30-40%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대편은 평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인간 뇌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더 아프다. 나하고 반대편인 사람은 아프지 않을 거다. 더 심해지면 인간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끼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물로 간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동물 글쎄 뭐 때려봤자 뭐 그냥 소리 지르는 건 기계적인 반사 아닐까. 그런데 맞아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개가 이게 다 기계적인 걸까요? 근데 물론 우리는 개 머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가 느끼는 통증을 공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신호를 봤을 때 너무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걸 느끼지 않을까? 문어도 그렇습니다. 문어 낙지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똑똑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가 제일 똑똑하고 아마 두 번째는 돌고래 정도고 세 번째가 이미 문어 낙지개라고 알려져 있고 문제 푸는 걸 아주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들 앞에서 어항 앞에서 그 병 안에다 먹이를 갖다 놓고 이것을 병을 여는 방법을 보여주기만 하고 병을 다시 닫아서 집어넣으면 열어서 꺼내 먹어요. 얘네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어쩌면 얘네들도 자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참 저도 낙지볶음 먹으면서 미안하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아니 그렇게 똑똑한 애들을 또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놨는지 이거는 자연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과거의 그 사람들은 노예둔 거를 큰 문제 삼았지 않지만 아마 미래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동물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테리 샤이보라고 이분은 미국 여성분인데 저렇게 생기셨던 분인데 아마 교통사고였을 거예요. 아니 또 뇌졸중인가? 왼쪽 오른쪽 뇌가 완전히 망가진 바람에 이제 식물인간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계셨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도 2000년도 초에 큰 이슈였었던 게 이제 이분의 남편하고 이분의 부모님들하고 소송이 걸린 거예요. 이게 뭐 10년 이상 식물인간이니까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힘드니까 남편은 이제 그 기계를 끄자. 숨을 다 기계를 통해서 끼니까. 근데 부모들은 난리가 난 거죠. 얘 살아있다. 반응도 하고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거의 그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근데 그 당시 대법원 판사님들은 뇌과학자들한테 자문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했더니 뇌과학자들은 당연히 그랬겠죠. 자아다. 자아가 없는 뇌는 그냥 기계다. 근데 이분은 뇌가 이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자아가 있을 수 없고 이분의 나머지 반응, 음식을 집어넣으면 씹고 눈동자가 커지는 건 이거는 자동적인 기계적인 반응이고 자아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아니다. 테리 시아보는 자아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지 지금은 몸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서 기계를 끄도록 판결이 났고 기계를 껐는데 또 좀 한동안 스스로 숨을 쉬면서 살아 계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뇌과학자들이 실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당시에는 브레인 리딩 기술이 없었거든요. 이제 브레인 리딩 기술이 있잖아요. 최근에 식물인간들을 데리고 브레인 리딩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답이 있는 거. 당신은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Yes, no.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정답을 맞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식물인간들의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머리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외부하고 소통만 안 됐던 거지. 그건 자아가 이분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비? 자아가 있을까요? 좀비의 핵심이 몸은 다 움직이는데 자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자아가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겠죠. 결국 뇌과학의 한계는 뭐냐면 저 같은 뇌과학자들은 뇌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을 받아들인 다음에 뇌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또 많이 알아냈습니다. 스파이크가 저렇게 있군, 또 패턴이 있군, 브레인 리딩을 할 수 있군. 그런데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 스파이크를 가지고 저 개 모습을 상상해낸다라는 거예요. 이 카툰에서도 보시면은
뇌과학자, 왜 과학자들은 머리가 항상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신경세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어쩌고저쩌고 하고 매직 하고 갑자기 영혼, 정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기서. 그러니까 학생이 물어보잖아요. 저기 중간쯤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설명 못하죠. 이게 뇌과학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머리 안에서 측정을 해봤자 측정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런 세상, 지금 내 눈에만 보이는 세상을 뇌과학에서는 퀄리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저 사과의 색깔은 사실 빨간색은 아니에요. 약간 좀 무늬도 있고 뭔가 좀 애매모호한 색깔이잖아요, 저게. 그런데 저런 애매모호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분명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없으니까 빨강이라고 얘기해서 빨갛지요? 하면 빨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하고 우리 이해 잘 되네 하고서는 막 좋아하고 박수치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현대 뇌과학에서는 언어의 해상도가 생각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은 이렇게 넓은 범위로 할 수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머리를 USB 케이블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통을 하려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게 하나의 단어로 매핑이 되고 그 단어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또 압축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나머지 정보, 그러다 보니 소통에 문제가 있겠죠. 한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서로가 서로 간의 생각을 직접 읽을 수가 없고 항상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언어의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우리가 언어로 서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술이 가능했겠죠. 서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뭐하러 왜 그림 그리고 시 쓰고 해변가에 누워서 뭐 하고 그러겠어요. 결국은 나라는 자아를 완벽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원시시대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손도장을 찍고 노래를 부르고 전설을 얘기하고 술을 먹어서 약간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언어의 한계가 또 예술과 문명의 시작점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